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 찍는 TV의 돈 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7일이고요. 지금은 오후 5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새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한번 자세히 시황 분석하고 또 종목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처음엔 좀 밀렸어요. 처음에 좀 보시면은 이렇게 쫙 11시까지 쫙 밀리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정말 강한 시장입니다. 이게 웬만해서 이렇게 하고 다시 못 올리거든요. 정말 돈의 힘이 무섭습니다. 대단한 힘입니다. 제 지인 중에는 뭐 20년 이상 주식하신 분도 많고요. 또 제도권에서, 그러니까 증권회사에 계신 분도 있는데 20년 가까이. 그런 분들도 이런 장은 처음이랍니다. 그렇죠? 저도 15년밖에 안 돼가지고 이런 장이 처음입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장중 조정으로 끝나는 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오늘 일단 서밋을 해보면요. 미국 경기 회복 둔화 우려에도 재정정책과 경기 회복이 둔화되니까 재정정책을 또 할 것이다 라는 또 그런 기대감, 게다가 백신 이슈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가 수익률이 양호했습니다. 이건 코에 걸면 코골입니다. 그죠? 경기 둔화, 회복 둔화 때문에 떨어지기도 하고 경기 회복 둔화로 인해서 그러면 재정정책을 더 풀 것이다 해서 오르기도 하고 참 진짜로 그죠? 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근데 지금 왜 이게 자꾸 상승으로 가나요? 풀린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린 돈 때문에. 대단한 진짜 유동성입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제가 곧 딱 말씀을 항상 드리죠. 내년 연료비 연동제 도입 확정 소식에 10%나 급등했습니다. 또 한국전력이 급등하니까 유틸리티 업종 전체가 강세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년부터 정부에서 이 전기요금 유가에 따라서 유가에 연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가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오르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유가 쌀 때니까 소비자가 유리하고 유가가 올라가면 한국전력 같은 회사들이 유리해지겠죠. 지금은 울며 겨자 먹기 시작으로 그냥 뭐 유가가 올려도 정부에서 야 안 돼 하니까 안 되지만 이게 되면은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업체. 그래서 10%나 올랐고요. 그것도 제가 딱 그어놓은 선에서 올랐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항상 보니까 뭐. 다음에는 우리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자별 거래 비중이요. 코스닥입니다. 개인이 무려 88%입니다. 88%.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개인들이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개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심하죠. 어렵죠. 주린이 분들은 코스닥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닥 지수는 우리가 반도체 업종하고 2차전지 업종이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무려 18년 만에 940포인트대 진입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같이 간단하게 시장 종합 상황과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뭐 오른 종목, 내린 종목 반반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약보합으로 끝났고요. 외인들의 현선물 옵션 상황을 보겠습니다. 거래소는 3,000원어치 팔았고요. 코스닥은 560원어치 샀습니다. 선물은 조금 61원 사가지고 총 누적으로는 역시 아직도 상방. 콜 옵션은 계속 지금 하방으로 걸고 있네요. 풋 옵션 역시도 하방으로 지금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옵션은 하방, 선물은 상방. 지금 거래소는 팔고 코스닥은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아직은 뭐 방향성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뭐 1100에서 놀고 있으니까요. 아무 지장 없죠. 이 사이에서만 놀면 됩니다. 골디락스 존이라고 제가 지칭하죠. 이 사이에서 노는 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터 린치라는 분의 명언을 좀 한번 오늘 가져왔습니다. 명언부터 보고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서 돈을 벌고 주식에서 돈을 잃는 이유는 간단하다. 집을 선택하는 데는 몇 달을 투자하지만 주식 선정은 단 몇 분 만에 끝내죠. 진짜 그렇습니다. 그죠? 이러니까 돈을 못 버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좀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 제가 투데이 타픽이라든가 위클리 타픽을 간단하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지금 뭐 종목 분석하고 어떤 회사 숟가락이 몇 개인 것까지 얘기하면 이미 안 듣습니다. 시간도 오래되는 데다가 그러면 고리타분하다고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이제 못해요. 펀더멘탈이라든가 이런 건 얘기 못하고,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모멘텀과 또 카탈리스트만 얘기를 하지, 깊이 얘기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은 안 보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당장 제 채널에 기초, 정말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 갖다가 좀 이렇게, 기초 강의를 올려놔도 그런 것들은 공부하기 싫어서 있으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인기가 없어요. 안 봐요. 딱 종목 딱 찍어주고 급등할 수 있는 것들 딱 찍어주면 그날은 조금씩 유입이 되고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15년 동안 하면서요, 지금 위클리 탑픽이라든가 아니면 투탑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흐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예전에 다 공부했습니다. 이 잡듯이 재무제표 뒤지고요, 별의별 거 다 해봤습니다. 한 종목 공부할 때요, 10년치가 있으면 10년치 것도 그 FN 가이드에서 보고서 찾아갔고요, 몇십 것이 다 얘기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고서 내용은 되게 깨알 같은 것이잖아요. 그거 한 10대 건, 보고서 한 10대 개 읽으면요, 책 한 권 분량이나 마찬가지예요. 깨알 같은 것이라서. 그런 것도 10년치씩 읽으면서 투자를 하는데, 그 모든 게 노하우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제 자랑이라든가, 혹은 유세 떠는 게 아니고, 제가 종목을 이렇게 드리는 거는 제 그 15년의 노하우가 있는 거니까, 그게 그날 갑자기 종목이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다고 그냥 이렇게 위클이나 혹은 투탑에 드리는 게 아니고, 다 모든 걸 고려해서, 알기 쉽게 그냥 딱 한마디로 정의해서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성급하게 들어가실 게 아니고 천천히 보시면서 들어가셔도 된다, 이 얘기고요. 그래서 이 피터 린치 이분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주식은 너무 쉽게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은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지인들에게. 주식시장은 성급한 사람의 주머니에서 느긋한 사람의 주머니로 돈을 옮겨주는 곳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이해 가십니까? 요거 이해 가시면 이제 어느 정도 반대를 오르신 거예요. 성급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위탑, 투탑 모두 성급하게 들어가셔도 안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 코스닥 같은 경우 18년 만에 최고치를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한 종목 잡아가지고, 그죠? 비주도주들 잡아가지고 아직도 마이너스 나는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또 조급하게 지금 막 따라잡고 그러지 마시고요. 포트폴리오를 천천히 저랑 같이 이렇게 제 채널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엄한 섹터 안 드리죠. 제가 드리는 섹터는 전부 주도 섹터들만 드립니다. 2차 전지, 5G, 또 수소경제, 또 그린 에너지 쪽, 또 반도체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주도 섹터만 드리는 거예요. 제 채널에서 드리는 위탑, 투탑 이걸로 포트폴리오를 잘 조정하셔가지고 얼른 행복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매일 아침 이 커뮤니티에 드리는 여기 드리는 이렇게 투데이 탑픽 투탑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린 플러스와 비트 컴퓨터 그리고 STI 이렇게 드렸는데 STI는 날라갔죠.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TI입니다. STI인데 이 나성준 위원님께서는 목표가를 not rated로 잡았습니다. 탐방 루트로 보면 저평가된 반도체 중소형주다. 얘가 2017년 파스에서는 대장주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밀려났는데 21년에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고 또 잉크젯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말이 많았어요. 이 잉크젯만 내면 진짜 획기적인 건데 이거 위에서 아직까지 그 콜을 통과를 안 했는지 계속 콜 통과한다고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실망 매물이 좀 있어가지고 계속 주가가 속도 말로 좀 빌빌 됐는데요. 이제 좀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보고서부터 보겠습니다. 탐방노트 저평가된 반도체 중소형주. 내년에 실적 턴어라운드 한다. 그리고 잉크젯 OCR 장비가 가시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가 캐시플로우에다가 디스플레이용 잉크젯 이 OCR 장비에 모멘텀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회사가 뭐 만드는 회사냐면 반도체에다가 화학품을 갖다가 뿌려주는 요 서프라이즈 시스템하고 요 ACQC 시스템을 만들어요. 요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장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 말고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모멘텀이 요겁니다. 요거. 잉크젯 프린팅. 여기 잉크젯 프린팅이 만약에 된다면 획기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보시면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원가가
원가 절감이 약 30에서 40% 원가 절감이 되는 거예요. 두께도 감소되고 획기적인 건데 이게 지금 콜 통과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자꾸 이제 그렇게 이렇게 예상 콜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한다고 하는데 이거 기대감으로 저도 들어갔다가 너무 안 가길래 나왔습니다. 저 옛날에. 근데 요번에 또 좋아졌습니다. 쌉니다. 싸. 이 회사가 여기서 지금 오늘 사실은 요거 한번 볼까요? 오늘은 아침에 갭이 4% 떴다가 저가는 2%까지 내려갔다 그죠? 여기 딱 볼린저밴드. 제가 항상 힌트 드리죠? 볼린저밴드 상단. 볼린저밴드 배 밖으로 나간 놈은 볼린저밴드 상단이 1차 지지선이라고 거기 딱 맞고 올라갔잖아요. 오늘만 이거 들어가셨어도 최소한 5%에서 최대 뭐 9%까지도 드실 수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매우 좋고요. 얘가 예전에는 대장이었어요. 월봉으로 보시면 2017년도 요 파스 때는요. 얘가 10,000원 하던 게 33,000원까지 3배가 넘게 떴었어요. 17년 때는 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장의 영광을 지금 다른 데에다 물려주고 예산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내년도 일단 반도체 쪽 하면 이 회사가 안 쓸 수 없는 정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랠리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랠리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소개시켜 드렸고요. 나성준 애널리스트께서는 목표가를 안 잡았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STI는 추정 EPS와 추정 펄을 넣어보니까요. 일단 내년 포워드 펄을 땡겨온다고, 내후년이죠. 내후년 포워드 펄을 땡겨오면 지금 딱 17,300원, 딱 요 구간이고요. 중간 가격까지 내후년 포워드 펄을 땡겨온다면 22,000원까지 땡겨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한 3칸 정도 올라가면 목표 주가는 22,000원이니까 업사이드가 한 27%. 지금 오늘 종가로 27% 정도는 상향이 되겠다. 지금 충분히 지금 좀 더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바람이 불었죠.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이번 쿼드러플 위칭대회가 끝나고 나면 대형주에서 소형주로 바뀔 것이다라고. 저번 주 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있는 거죠. 거짓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지금 대형주에서 시청 작은 걸로 소형주, 중소형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아시죠? 네. 다음은 그린 플러스입니다. 이건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린 플러스가 뭐 하냐면 스마트팜입니다. 스마트팜. 얘가 이제 뭐 식물 키운다거나 혹은 뭐 장어 같은 거 키울 때 보면은 좀 온실 갖다 좀 옛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현대화된 비닐하우스 같은 거죠. 말이 비닐하우스고 딱 공장도 딱 이쁘게 짓고 또 거기서 온도 같은 것도 잘 맞추고 모든 걸 다 스마트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장어도 키우고요 하는데 이 회사가 지금 정책 수혜주입니다. 정책 수혜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회사 홈페이지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식물 공장이라고 해갖고 이런 거 에너지도 절감하고 사계절 수확 가능하고 인건비 절감하고 사용자 편의점도 되고 그다음에 LED 등이라든가 이런 걸 가져가지고 이렇게 재배도 하고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이거다 장어 같은 것도 키우고 한겨울에도 올해 한겨울에 딸기가 더 싸죠. 이런 것도 키우고 이게 지금 정책 수혜주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정부 주도로 지금 고성장 중입니다. 그리고 해외도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2022년까지 우리 스마트팜 보급을 갖다가 7,000헥타르로 확대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국내 첨단 온실 보급 비율이 0.8%밖에 안 돼요. 글로벌 평균이 17%인데 0.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게 갖춰져 있는 데다가 포텐셜이 엄청 크죠. 정부가 도와주고.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보시면 차트 한번 보시면요. 제가 여기서부터 저 지인들한테 얘기했는데 지인들은 스마트팜이 그게 별거야 그러면서 다들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이 회사는 계속 우상향합니다. 계속 우상향. 그럼 이 회사를 갖다가 제가 내는 밸류를 한번 볼게요. 제가 왜 이 회사에 흥분을 하냐면은 이 회사 보십시오. 매출액은 22% 성장하고요. 연평균. EPS가 무려 51%나 성장하는 초고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꼭 섹터가 2차 전지나 수소경제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보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린이 플러스 같은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얘기를 해도 아무도 별로 관심 안 가지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회사가 그러면 폴을 얼마나 줄 것인가. 그래서 요 애널리스트 분께서는 볼까요? 목표 주가를 18,000원 잡으셨어요. 김규리 애널리스트께서는. 근데 저는 목표 주가를 19,500원, 2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유가 일단 매출의 성장률도 22%고요. EPS 성장률이 51%나 되는 회사인데 내후년 포워드폴을 땡겨 오더라도 그래서 51%까지 줄 수는 없고요. 최소한 매출의 성장, 연평균 성장률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2 정도 주면 19,000원, 19,000원 정도 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13,150원, 이 정도니까 여기서 몇 칸 정도 더 갈 수 있겠죠. 이런 데서는 사실은 굉장히 주시해서 보셔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비트 컴퓨터인데요. 김장렬 상상인의 센터장님이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한문 쓰고 권불 10년 쓰시는 거 보니까 약간 연세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전기, 터닝 포인트를 맞을 것이다. 권불 10년을 기억한다면 10년 증가한 비대면 처방,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가? 제대로 실행하기 아직도 무엇이 무서운가라고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웅장합니다. 제 예전에 그 인트로 그 음악처럼 웅장한데요. 한번 볼까요? 네, 이분이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더라고요. 전 처음 봤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애심 종목, 10전 대보탐, 건강을 굉장히 유의하시는 그런 애널리스트인데 또 센터 장님이십니다. 보시면 이제 이건 사실 제가 왜 갖고 왔냐면요. 제 경험에 의해서 갖고 옵니다. 제가 어저께 사실은 오늘도 어저께 그 댓글들도 제가 못 따라드렸는데 저 좀 바쁘기도 하고 몸이 좀 불편해요. 그래갖고 이제 좀 약 먹고 나왔는데 편도선이 약해갖고 편도선이 지금 계속 붓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편도선이 부어서 사무실 앞에 있는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옛날 같았으면 여기 제가 평소에 가던 이비인후과는 아니지만 옛날 같았으면 딱 들어가면 이제 어디 아프냐고 그러고 이렇게 입 벌리고 그죠? 이렇게 뭐 안에 이렇게 보는 거 입안 한번 싹 보고 입안에도 좀 뿌려주고 그죠? 코도 좀 석션도 좀 해주고 이러고 난 다음에 처방을 하는 게, 약 처방하는 게, 그게 이제 루틴이거든요. 근데 어제를 갔는데, 의사 선생님 저기 멀리 떨어져 계세요. 마스크도 벗지 말래요. 이비인후과 갔는데. 그렇죠? 지금 코로나 사태니까. 근데 한 2, 3m 떨어진 저쪽 의자에서 문진만 해요. 언제부터 아팠니? 얼마나 아프니? 그래서 언제부터 아팠고 지금 이렇게 침상기가 좀 불편하고 하는데 지금 제가 뭐 다른 것 때문에 페니실린 계통 약을 좀 먹고 있는데 그래도 아픕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그럼 2단계 처방해 줍니다. 라고 하면서 약 처방해 주고 그분하고 나하고는 2, 3m 떨어진 데서 대면도 안 했어요. 사실 그럴 것 같으면 이 비대면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그래서 오늘 이거 갖고 왔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의사 선생님하고 저도 이제 의사 선생님들 이제 형님들 많아서 알고 있는데 그분들 뭐 밥그릇 싸움이고 이건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또 그 이슈들이 좀 있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비대면 의료 시스템 무조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와 봤고요. 주목할 만한 거는 원래 이제 국회 보건위 소속 요 강병원 의원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허용된 비대면 진료 건수가 최근 6개월간 무려 70만 건이고 진찰료는 100억 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원급, 그러니까 동네 의원이죠.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이 전체 상담의 53%고 진료비 역시도 52%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우려했던 3차 의료기관의 쏠림 현상, 그러니까 대학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에 쏠림 현상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거의 나타나지 않은 거죠. 반은 다 동네 의료원 가서 받은 거예요. 또 직접 간 게 아니고 비대면으로. 그래서 한국 소비자원 통계 자료에 의하면 환자의 83%는 원격 의료 시스템, 서비스 이용을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의사 선생님도 2, 3m 떨어져 있고 석션 한 번 안 하는데 뭐하러 거기 의사. 저 역시도 병원 갔는데 찝찝해요. 코로나 환자가 거기 갔다가 문 열었을 때 제가 감염될 수도 있잖아요. 환자를 받는 의사 선생님도 찝찝하고 그 병원에 가는 저도 찝찝한데 뭐하러 서로 대면해서 만나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이런 게 뭐 대유행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언제 또 코로나가 올지 모르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소화까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제 애들 같은 경우도 뭐 초등학생이고 영유를 다니다 보니까 겨울에 감기로 달고 삽니다. 지가 옮기고 또 지가 옮겨갖고 다른 친구가 옮겨서 자기한테 옮기고 1년 그 겨울에는 한 3개월은 애 엄마가 애들 아침에 그 병원 데려다 주고 학교 데려다 주거나 뭐 영유 데려다 주기 바쁜데 요즘은 애들이 병원을 안 가죠.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손발 닦고 하니까 병원을 안 가요. 그래서 요즘은 다시 코로나 가지고 오진 않겠지만 이런 게 또 흐트러지면은 나중에 코로나가 아니고 버드와이저가 올지 뭐 칭도하고 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건 이제 실수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이런 농담에도 다들 썰렁이 하시더라고요. 네,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비대면 또 원격 진료 회사는 계속 우리가 봐주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갖고 왔습니다. 비트 컴퓨터 원격 의료 원격 진료 그러면 얘가 대장입니다. 비트 컴퓨터는 항상 주시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위타, 투타 좀 보고요. 어저께 제가 좀 힘주어 말씀드렸던 종목이 또 새로 편입된 종목들이 있었죠? 그럼 보겠습니다. 먼저 삼강 MNT. 제가 어저께 이렇게 친절하게 줄까지 그어드렸잖아요. 그죠? 보시죠. 볼까요? 네. 가격까지 나오게끔 줄까지 그어드렸어요. 오늘도 딱 그 가격대 해서 한도가 내려가고 나서 다 올라갔죠. 그죠? 네. 이런 것도 힌트 드리면 이게 이 줄 그어드리는 것도 제가 다 보여드리잖아요. 또 이 가격까지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굉장한 힌트가 되실 거예요. 그죠? 이거 힌트가 안 되시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삼강 MNT 저는 뭐 강력 홀딩입니다. 그 다음에 DK락 볼까요? 다음에 DK락도 오늘도 하루 쉬어가죠. 5일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뭐 그렇게 하겠죠. 오늘 다음은 또 유닛 테스트 한번 새로 또 편입했거든요. 유닛 테스트 한번 보세요. 유닛 테스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렇게 삼각수렴 되는 거. 저점부터 쭉 그었던 요선을 갖다 지키는 삼각수렴. 때문에 이게 지금 배 밖으로 나오고 있죠. 이게 뭐 있었죠? 지금 최근에 제가 계속 얘는 CS 베어링 이렇게 삼각 수렴되고 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위로 가겠다고 말씀드렸죠. 유닛 테스트. 네,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똑같은 비나텍. 비나텍은 너무 힘을 모으고 계십니다. 이분은 끝까지 모으시려고 하시나 봐요. 너무 모범적으로 이렇게 모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모으기도 힘드실 텐데 어쨌든 이러고 있습니다. 삼각수렴 되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삼각수렴 되는 거에 그냥 일반 뭐 종목이 삼각수렴 되면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비나텍 같은 경우도요. 얘가 수소 쪽하고 또 슈퍼 커패시티, 또 2차 전지 그리고 수소 쪽은 얘가 지금 스택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공정을 다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애는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회사가 이렇게 삼각수렴이 되고 기술적으로 삼각수렴이 되고 있으면 위로 튈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래로 튈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래로 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빨리 인출하셔갖고 예금에다 넣어놓으시는 게 낫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그래서 제가 딱 보면 이것도 다 흐름이 좋고요. 유닛 테스트. 요거는 DDR5에 엮여 있으니까 한번 더 계속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여기서 요 랠리는 태양광 PSV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부터 랠리는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5G DDR5 죄송합니다. DDR5도 지금 다 랠리가 되고 있죠. 오늘 마이크로 컨텍스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안정적 대형적 투자 한국전력 세력 형님들은 참 제 말씀도 잘 들어주시고요. 그어놓은 선에서 딱 하루 이틀 3일 4일 놀고 나서 그 밑으로 절대 안 떨어지고 오늘 그냥 슈팅이 돼버렸는데 오늘 아까 알다시피 그 연동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차트상으로도 이렇게 훌륭하게 올라갔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당연히 이게 유틸리티도 당연히 그쪽에 해당되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저는 요건 말씀드렸죠. 5일선 기다리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대한항공 아름다운 조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떨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계속 잡으시면 됩니다. 저도 계속 분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FNS테크는요. 제가 강력하게 좀 말씀을 요날부터 드렸죠. 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물량도 많을 뿐더러 수익률도 굉장히 커요. 이것부터 잡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만에 지금 한 26% 정도 수익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가끔씩 있어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조금 흐름이 뭐 나쁘진 않은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너무 쉬고 있습니다. 두산 피올세는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같은 거 좀 쉬어주는 것도 괜찮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거래대금이 빵 안 터지고 5일선과 요 볼린저밴드 상한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건 각도가 50도는 넘고 한 60도, 70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제일 좋습니다. 엑시콘 계속 이렇게 금방 말씀드린 그런 구간에서 5일선과 상한선 구간에서 계속 가고 있죠. 얘는 뭐 강력 홀딩입니다. 에로티백금도 이제 그런 걸 보여주죠. ISC는 어저께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당연히 눌림 이 정도는 줘야 되겠죠.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양극재 쪽이 올라가니까 그런 거고요. 오늘도 또 특징주 중에는 당연히 CS 윈드 제가 계속 대장이라고 누누이 지금 강조드립니다. 이제 귀에 따가올 정도로 아실 거예요. CS 베어링 유니테스트 여기 있고요. 우수 AMS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어제 여기서부터 또 제가 분할매수 확 들어갔다고. 이거는요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어느 구독자분께서 여기 좀 들어가셨는지 좀 걱정이 되셔갖고 아마 아마 이 정도에서 들어가셨겠죠? 걱정이 돼갖고 막 시외에서도 폭락해요라고 이렇게 댓글을 적어놓으셨길래 시외를 보니까 1% 떨어졌던데 폭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거 너무 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구독자님.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 없고요. 저는 이날, 어제도 봤습니다. 잡았다고. 왜? 이 거래대금 터진 거, 이거 함부로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이 형님들이 얼마나 돈을 쓰셨는데, 이거 잠깐 이렇게 단기 휩써준다고 이거 겁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급등주 하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 같은 거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요게 지금 하루 이틀 3일 떨어졌죠. 이게 왜 떨어졌을까요? 이렇게 단기 휩소를 주냐면요. 이 세력 형님들은 저 같은 스마트 기민은 어떻게 떨쳐 보내줄 수 없지만 단기적으로 미수몰빵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같이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미수몰빵 하는 사람은 3일 후에 그동 굴물량이 다 쏟아지거든요. 그럼 이 형님들이 그 위에서 받아줘야 돼요. 지금 여기서 받아주는 게 낫죠. 그래서 딱 하루 이틀 3일. 미수몰빵은 원래 당일날 처분하는 게 맞지만 당일날 처분 안 하더라도 그날 포함해서 하루 이틀 3일날 요날 처분하면 돼요. 왜 그럴까요? 일단 미수몰빵 처분하고 나서 그걸 갖다 매도증권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그날 갚아버리면 되거든요. 3일은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이. 미수몰빵 하는 사람들이. 미수몰빵은 보통 2배에서 2.5배 정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좋은 뉴스로 거래대금까지 빵 터졌으니까 이 미수몰빵 하려고 들어온 단타 개미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는 거예요. 단기 휩쓸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이제 걔네들 거 털었잖아요. 이 형님들이. 받아서 올리는 거예요. 단기간에도 이거 한 10%에서 15%. 거래세 빼더라도 10%는 먹습니다. 뻔한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미수 들어가시면 안 돼요. 미수하면 100% 털립니다. 100%. 제가 이 세력을 하려고 해도 미수 몰빵으로 들어온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을요 절대로 안 데리고 가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한 거고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미수 몰빵하고 하는 사람들 어차피 3일 내에 털어야 되겠네. 이때 물량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형님들이 이것도 받아줘서 올려야 되니까 돈 더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 휩쓸어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이거 급등주 강의가 아닌데 네, 패스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투탑에서도 포럼에서 흐름 좋고요. 오늘 좀 많이 올랐던 거는 LG 디스플레이 계속 흐름 좋죠. 예, 양음양으로 이렇게 계속 갈 겁니다. 실리콘웍스는 반을 가는데 실가니까 LG 디스플레이 쪽 가고요. STI가 오늘의 투데이 탑픽 중에는 최고 좋았습니다. 종가가 고가를 끝났기 때문에 내일도 달립니다. 얘는. 네, 오늘도 이상으로 시황과 방송 마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도요, 이렇게 돈방송 말고요, 우리는 이렇게, 이걸 뭐라죠? 금괴 피라미드 위에 앉아갖고 생활하시자고요. 얼른 공부 열심히 하셔서 저랑 같이 선물 맞추셔가지고 좋은 포트폴리오로, 금괴짝 위에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이상 돈치는 TV의 돈치는 기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